2021년 한국지리 수능특강 6강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과 주민생활 문제 해설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지형이 끝나고 이제 기후로 넘어왔는데요.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지형 제일 앞부분 지질시대 나오고 암석 나오고 그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긴 하는데, 그런데 그 부분은 또 암기로 이렇게 좀 커버가 돼요. 그래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공부할 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외로 기후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기후값을 다 외울 수도 없고. 자, 이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후 문제 해설은 조금 꼼꼼하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개념 설명할 때 너무 자세히 말해봤자 어차피 다 소화가 안 돼서 거기에서는 정말 꼭 필요한 것들 원리 중심으로 설명을 했고요. 이제 문제 해설에서는 이제 자주 물어보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또 꼭 외워야 되는 값이라든지 그것들도 잘 살펴볼 거니까 여유가 있는 친구들은 천천히 문제 해설까지 한번 다 들어보세요. 자, 먼저 대표 기출 확인하기. 1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기후 자료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세 지역을 봤더니요. 먼저 가장 북쪽에 있는 이곳은 중강진이네요. 중강진. 자, 중강진은 우리나라에서 연교차가 제일 크고 겨울에 무척 추워서 자주 물어보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지역은 인천이고요. 자, 인천은 기후에서 자주 물어보는 건 아닌데 서울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하고 비교해서 대략적인 특징을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인천하고 서울 가운데 겨울철이 조금이라도 덜 추운 곳. 인천은 해안가에 있으니까 서울보다는 조금 덜 춥고요. 그 다음에 연 강수량을 직접 물어보는 경우는 별로 없긴 한데, 자, 서울하고 인천하고 연 강수량은 인천 쪽이 더 적어요. 아무래도 이제 지형이 더 평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열섬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기온이 더 높아서 상승 기류가 더 잘 생겨서 그래서 강수량이 조금 더 많은 편이에요. 자, 아무튼 인천은 거의 서울이라고 봐도 좋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 제주 가운데서도 서귀포인데 그냥 제주라고만 그럴게요. 자, 이렇게 세 지역인데, 자,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그래프를 봤더니 여름 강수량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여름 강수량, 그 다음에 기온의 연교차를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연 강수량도 제시하고 있네요. 자,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연교차를 보고서 가나 다를 구분해도 되고요. 연 강수량을 보고서 가나 다가 어디인지 구분해도 돼요. 자, 일단 연교차를 한번 볼까요? 자, 연교차가 제일 큰 다가 중강진이 되겠죠. 여기 지도에다 표시를 할게요. 그 다음에 연교차가 30도가 조금 안 되는 인천이 나가 되겠죠. 자, 참고로 서울의 연교차는 몇 도였죠? 자, 서울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기준으로 삼기 좋으니까 기후값을 좀 외우라 그랬었잖아요. 자, 그래서 서울은 워낙 중요하니까 기준이 돼서 중요한 거예요. 자, 서울의 1월달 평균 기온은 몇 도냐면 영하 2.4도. 그 다음에 서울의 8월달 평균 기온은 몇 도냐면 25.7도. 자, 그러면 연교차는 최난월 평균 기온에서 최한월 평균 기온을 빼면 되니까 28.1도씨가 되겠죠. 자, 서울이 28.1도면 인천도 별 차이는 없겠죠. 그 다음에 제주도는 연교차가 가장 작아요. 그래서 20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여기가 가가 되겠네요. 그 다음 연 강수량을 보면 자, 가 제주는 2000mm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제주, 그 다음에 이제 남해안 일대에서는 거제, 그 다음에 대관령 이렇게 세 군데가 우리나라에서 연 강수량이 제일 많은데 2000mm 가까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인천은 별다른 특징은 없고요. 그 다음에 중강진은 당연히 소우지에 해당해서 연 강수량이 1000mm가 안 되는 것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죠. 자, 선택지 볼게요. 1번 가에 제주의 최한월 평균 기온은 0도씨 미만이다. 잘못됐네요. 자, 우리 가는 제주에서도 남쪽 서귀포에 해당하는데요. 자, 서귀포는 우리나라에서 1월 달에 제일 기온이 높으니까 이 값도 외워두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서귀포니까 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서귀포의 1월달 평균 기온은 무려 6.8도시다. 그 다음에 나의 전통 가옥에는 대부분 정주간이 있다. 자, 정주간은 겨울이 굉장히 추운 지역에 있는 독특한 시설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는 인천이면 그냥 중부지방, 겨울이 아주 춥진 않아요. 자,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고요. 자, 이렇게 정주간이 있는 지역은 겨울이 굉장히 추운 중강진 일대가 되겠네요. 그 다음 중강진이 된다? 가가 아니죠. 자, 우리가 중강진이 지금 다니까 다 일대에 정주간이 있겠네요. 그 다음 3번 제주는 중강진보다 바다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 바다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자면요, 연교차가 작다. 자, 우리가 땅하고 물하고 이렇게 똑같은 에너지를 받거나 아니면 똑같은 에너지를 잃어버릴 때 온도가 변화는 빠르기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물이 온도 변화가 더 적어요. 그래서 바다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더울 때와 추울 때의 차이가 적다는 얘기. 정답은 3번이네요. 그 다음에 중강진하고 인천하고 봄꽃의 개화 시기를 비교하면 따뜻할수록 봄꽃이 빨리 피니까 나가 더 빨리 피겠네요. 인천이 더 빨리 핀다. X. 그 다음에 중 여름 강수 집중률이 가장 높은 곳은 가이다. 사실은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만 보고 사실 정답을 명확하게 알기는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3번이 너무 명확하게 정답이니까 정답을 찾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지 5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연 강수량 대비 여름 강수량이 나와 있으니까 비교를 해도 좋기는 하나 그냥 우리나라는 여름철 강수 집중률과 관련해 가지고는 일반적인 원칙이라 그럴까요? 그거 하나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으려면 여름철에 상대적으로 비가 많이 내린다는 얘기는요. 자,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는 뜻은요. 첫 번째 조건은 다우지여야 돼요. 다우지,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봄, 가을, 그 다음에 겨울에 상대적으로 비나 눈이 적게 내려야 되는데 우리가 봄, 가을 강수량을 배운 적은 없죠. 그래서 근데 대신 우리가 다설지는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다설지가 아닌 곳이 대체로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 자, 이제 어차피 우리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하면 익숙해질 테니까 우리나라에서 여름 강수 집중률이 제일 높은 곳은 한강의 중상류 지역이에요. 자, 이제 원이 좀 크게 그려서 해안가 지역까지 표시가 됐지만, 자, 여기는 한강 중상류 지역은 다우지 맞죠? 한강 중상류 지역? 근데 다설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중부지방 내륙 쪽으로 춘천 같은 곳이 여름철 강수 집중률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다설지 지역일수록, 그 다음에 봄, 가을에 비가 더 내릴수록 당연히 여름 강수 집중률은 낮아지는데요. 여기에서부터 다른 지역으로 가면 대체로 여름 강수 집중률이 낮아진다. 자, 우리가 북쪽으로 가게 되면은요, 겨울에 눈이나 비가 적게 내리는 건 똑같은데 여름에 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내려요. 그래서 여름 강수 집중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 가면 여름에 내리는 건 비슷한데 봄, 가을, 겨울에 비나 눈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내리기 때문에 역시 여름 강수 집중률이 낮아져요. 그리고 여기서 다루고 있진 않지만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곳이죠. 일단 다설지예요. 그 다음에 울릉도는 여름철에 혹시 비가 많이 내릴까요? 자, 이걸 따로 설명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울릉도는 눈이 많이 내리네? 무언가 내리네? 눈도 많이 내리는데 비도 많이 내리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분명히 말할게요. 울릉도는 여름철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가 적게 내려요. 자, 이건 약간 심화 내용인데요. 우리가 개념 설명할 때 비가 내리는 유형, 지형성 강수, 전성성 강수, 대류성 강수, 저기압성 강수 이렇게 설명하면서 공기가 상승할 때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린다 그랬었잖아요. 자, 상승 기류가 생기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여름철에 기온이 높으면 에너지가 많으면 상승 기류가 생기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울릉도는
수심이 깊은 동해 바다 한가운데에 있으니까 여름의 기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름 강수량이 적다. 그래서 울릉도는 우리나라에서 여름 강수 집중률이 가장 낮아요.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릉도조차도 여름철 강수량하고 겨울철 강수량하고 비교해 보면요, 여름이 겨울보다 더 많기는 해요. 물론 그 차이가 크진 않지만, 자, 우리가 다른 지역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내리는 게 겨울에 내리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울릉도는 그 차이가 많이 줄어든다. 자, 이제 옛날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올 때는요, 울릉도의 여름 강수량하고 겨울 강수량도 직접 비교를 했었거든요. 자, 요즘은 그렇진 않는데 아무튼 분명히 기출문제집을 보면 좀 오래된 문제는 이런 것까지 다루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설명을 좀 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2번, 다음 글의 가라에 해당하는 지역을 그래프의 A, D에서 고른 것은 단 그래프는 각각 가라 지역과 강릉의 기후값 차이를 나타낸 것임. 자, 먼저 가나 다라가 어디인지부터 찾을 텐데요. 이제 이 문제가 수능에서 출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기후 단원을 공부하고 나서 이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사실 각 지역이 어딘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를 잘 모르겠다,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겠다, 괜찮아요. 어쩔 수 없이 기출문제라고 하는 건, 자, 이제 사실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한국지를 배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출문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3학년 모의고사나 이제 3학년 수능에서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한국지리 진도가 다 끝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출문제를 내가 잘 모른다 그래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2학년 때는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이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풀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튼 자, 일단 살펴볼게요. 자,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로 전형적인 분지이며, 자, 이 분지는 침식 분지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분지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침식 분지 아니면 칼데라 분지. 근데 칼데라 분지는 울릉도에만 있으니까 여기는 침식 분지고요. 댐 건설로 호수를 끼고 있는 호반의 도시다. 자, 이 반은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 한자인데요. 그냥 물 옆에 있는 땅을 뜻해요. 그냥 호수의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가는 도시가 춘천이에요. 춘천. 우리가 침식 분지할 때 자세히 설명했던 도시예요. 자, 강원도 도청 소재지라는 것도 나왔으니까 기억 좀 해두세요. 그다음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을 잇는 고개로 무슨 명이 되겠죠. 그리고 인근에 동계올림픽 경기장과 풍력발전단지가 있다. 고위평탄면 지역은 바람이 세게 부니까 풍력 발전을 하기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고랭지 농업이 발달해 있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고갯길 대관령이 되겠네요. 대관령. 그 다음에 다는 우리나라의 수위 도시로, 자, 수위라고 하는 건요, 자, 우리가 1등을 수석이라고 부르죠. 우두머리 숫자, 머리 숫자거든요. 그래서 1등 위치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인구가 제일 많은 도시를 우리가 수위 도시라고 한다. 자, 그러면 다는 뭐 뒤에 있는 설명 보면 알겠지만 서울에 해당하죠. 서울이죠, 서울. 그 다음에 섬의 중앙에는 칼데라 분지. 자, 칼데라 분지 울릉도죠. 분지 내에는 중앙 화구구가 있어서 알봉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중 화산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라는 울릉도가 되겠네요. 자, 이제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자, 먼저 가라 지역과 강릉의 기후값 차이를 나타낸 거라 그랬잖아요. 자, 기후값 차이가 무엇을 뜻하는지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해당 지역의 기후값에서 강릉의 기후값을 뺐다. 자, 예를 들면 해당 지역의 기후값이 10이라 그러고요. 강릉의 기후값이 8이라 그러면 기후값의 차이는 플러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연 강수량의 차이든 기온 연교차의 차이든 양수라는 얘기는, 그 값이 양수라는 얘기는 해당 지역의 기후값이 강릉보다 더 크다는 뜻이에요. 됐죠? 자, 일단 이제 그래프를 보면 이제 우리가 보는 요령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강수량하고 기온이 나오면 일반적으로 기온을 보고 구분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강수량이라고 하는 건 지형과 풍향 때문에 연 강수량이 막 차이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 일반 원리가 사실 적용이 잘 안 돼요. 그냥 암기에 가깝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온은 내륙이냐 해안이냐 아니면 저위도냐 고위도냐 아니면 뭐 해발 고도가 높냐 낮냐 몇 가지 원리에 의해서 정확하게 크고 작은 걸 구분할 수 있잖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기온하고 그 다음에 강수량 자료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 기온을 보는 게 더 정확하긴 하지만 여기에서는 연 강수량의 차이가 B를 봤더니 얘는 유난히 강릉보다 연 강수량이 많은 거죠. 자, 무려 400mm 정도나 더 많은데 자, 춘천, 대관령, 서울, 울릉도 가운데 연 강수량이 독보적으로 많은 곳은 그쵸? 대관령이죠. 자, 그래서 B는 대관령에 해당하겠네요. 됐죠? 자, 그래서 어쨌든 B가 나인 건, 나가 B인 건 1번 아니면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라가 D라는 건 뭐 똑같으니까 뭐 한번 볼게요. 자, D가 라니까 여기가 울릉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울릉도는 강릉하고 비교하면은요, 연 강수량은 조금 더 적고 100mm 정도 적고요. 그 다음에 연교차는 2도 정도가 더 작은 거죠. 자, 강릉하고 울릉도하고 비교해보면 울릉도는 위도는 비슷하지만 바다 한가운데에 있으니까 연교차가 더 작았었잖아요.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랑 딱 맞아 떨어지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서울하고 춘천만 비교하면 되는데요. 자, 서울하고 춘천하고 강수량, 연 강수량 혹시 외우고 있던가요? 아마 그거 외우고 있는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연교차는 알고 있죠. 서울하고 춘천하고 어디가 더 연교차가 크다? 위도는 비슷한데 춘천이 내륙에 있으니까 춘천이 연교차가 조금 더 크죠. 자, 그래서 A가 춘천이고요. C가 서울이에요. 자, 그래서 A가 가고요. C가 서울, 다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가나 다라는 순서대로 A, B, C, D 정답은 1번. 자, 수능 기본 문제 1번. 다음은 학생이 한국지리 수업 시간에 정리한 노트의 일부이다. 가다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울, 대관령, 전주, 포항 이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서울하고 대관령은 워낙 기후에서 많이 물어보니까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포항도 우리가 호미곶이 위치하고 있는 영일만에 있는 곳이 포항이잖아요. 그래서 위치를 기억하기가 쉬워요. 그럼 전주는 어디에 있느냐? 전라북도의 도청 소재지인데요. 자, 이제 이 전주를 그냥 제시한 건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포항이 여기에 있으면은요, 포항과 유도가 거의 비슷한 곳에 군산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동해안하고 황해안하고 비교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전주는 어디에 있냐면은요, 군산과 유도가 비슷하고요. 전라북도 내륙에 전주가 있더라. 포항하고 유도가 비슷하더라. 뭐 그 정도는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후 요인이 기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싶다. 자, 대관령하고 서울은 왜 연평균 기온이 다를까? 위도는 비슷하지만 해발 고도가 크게 차이가 나서 그렇죠. 자, 그래서 4번 아니면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전주하고 서울을 봤더니 연평균 기온이 다르대요. 자, 서울도 항구는 아니에요. 내륙에 있고요. 물론 아주 내륙은 아니고 사실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진 않지만 어쨌든 내륙은 내륙이죠. 그 다음에 전주도 항구 도시는 아니에요. 하지만 위도가 다르죠. 위도가. 자, 그래서 이것만 보고도 정답이 4번이라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주는 포항하고 비교했더니 기온의 연교차가 더 크대요. 자, 우리가 포항은 항구도시, 해안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전주는 내륙에 있으니까 수륙 분포가 서로 다르더라. 자, 정답은 4번. 2번. 그래프는 서울의 어느 해 3월 2일 최고 기온 및 최저 기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 시기의 기온이 낮은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3월 1일부터 2019년이네요. 3월 31일까지 3월 달에 하루 기온의 변화를 지금 나타낸 거예요. 자,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기온이 서서히 높아져요. 당연히 3월에서 4월로 넘어가면서 봄이 되면서 기온이 높아지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각 구간을 봤더니 기온이 이렇게 높아지다가 갑자기 이렇게 일 최고 기온을 봤더니 뭐 한 17도에서
뭐 한 8도 정도로 떨어졌으니까 거의 9도가 떨어진 거죠. 하루 이틀 만에 갑자기 추위가 닥친 거예요. 일 최저 기온을 봤더니 이것도 많이 떨어졌고요. 자, 그래서 꽃이 필 무렵에 갑자기 추위가 닥친다. 자, 이런 추위를 꽃이 피는 걸 시샘에서 닥치는 추위, 꽃샘 추위라고 부르고요. 자, 꽃샘 추위는 봄에 나타나는 현상이긴 하지만 추운 거죠. 추운 거. 추위. 자, 그래서 관련된 기단은 시베리아 기단이죠. 시베리아 기단. 그래서 한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이 굉장히 힘이 세지만 봄이 되면서 시베리아 기단이 점점 약해지는데, 근데 이게 일관되게 일정하게 약해지지는 않아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으로 시베리아 기단이 힘이 세지면 우리나라가 추워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 뭐 나머지 것들은 그냥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3번 문제.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최난월 및 최한월 평균 기온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우리가 먼저 지도에서 표시된 네 지역을 알아보면은요. 자, 여기는 서울이니까 그냥 서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서울하고 굉장히 자주 비교하는 동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 위도가 비슷한 여기는 강릉.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동남쪽 끝에 있는 광역자치단체 부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부산하고 위도가 거의 비슷한데 황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 여기는 목포예요. 목포. 자, 이렇게 네 군데를 표시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나 다라를 살펴보면 될 텐데, 자, 이건 일단 연교차를 보고서 구분하면 쉬워요. 자, 네 지역 가운데 연교차란다. 최한월 평균 기온을 일단 먼저 보면 쉬워요. 자, 네 지역 가운데 최한월 평균 기온이 제일 낮은 곳은 위도도 높고, 그 다음에 동해안보다는 서해안 쪽이 겨울철에 더 추우니까 겨울 기온, 최한월 기온이 제일 낮은 가가 서울이에요. 서라고만 적을게요. 자, 그러면 그 반대로 최한월 1월달 평균 기온이 뭐 3도를 넘어가는 라는 부산이 되겠네요. 부산. 자, 이제 그러면 나하고 다가 이렇게 남아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릉하고 목포를 사전 지식이 없으면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개념 설명할 때 수업 시간에 뭐 꼭 외우라고 한 건 아니지만 숫자를 불러준 지역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월달 평균 기온이 최한월 평균 기온이 영하 2.4도였었고, 동해안은 황해안 또는 서울보다 겨울에 덜 춥다. 그러면서 강릉은 영상이다, 0.4도다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위도가 비슷한 울릉도는 1월달 평균 기온이 1.4도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나하고 다 중에서는요, 0도보다 조금 높은 나가 강릉이고요. 그 다음에 다가 목포가 돼요. 목포가. 자, 그런데 사실 이 문제에서는 최한월 평균 기온을 보면 사실 강릉하고 목포하고 구분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최난월 평균 기온을 보면 강릉하고 목포하고 쉽게 구분할 수 있죠. 강릉하고 목포 가운데 여름철에 더 더운 곳은 위도가 낮은 목포죠. 자, 그래서 다가 목포고 나가 강릉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자, 여기서는 조금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긴 한데요. 나하고 다하고 강릉하고 목포하고 이렇게 봤더니 연교차가 혹시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연교차. 강릉이 작아요? 목포가 작아요? 강릉하고 목포하고. 자, 강릉 같은 경우에는 0도하고 지금 25도 사이에 점이 찍혀 있잖아요. 그래서 연교차가 지금 25도가 안 돼요. 뭐 이걸 정확하게 소수점까지 읽기는 애매하지만, 여러분들과 목포는 자, 영상으로 요만큼 정도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25도에서 또 요만큼 정도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거의 25도죠. 자, 약간 애매한 차이긴 하지만 강릉하고 목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그쵸? 강릉이 목포보다 연교차가 조금 작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왜 설명하냐면요. 과거에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올 때는 여기에 있는 목포하고 여기에 있는 강릉하고 연교차를 직접 비교하는 걸, 크냐 작냐 비교하는 걸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헷갈리냐면요. 두 가지 조건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첫 번째 조건, 위도만 따지면 강릉하고 목포 가운데 어디가 더 연교차가 클 것 같다. 당연히 고위도로 갈수록 연교차가 더 크니까요. 목포보다 강릉이 연교차가 더 클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자, 우리가 해안이라 그럴게요. 해안, 황해안하고 동해안의 차이. 동해안이 수심이 깊잖아요. 그럼 난리 영향을 받는 거고, 그 차이를 생각하면 강릉보다 목포가 더 연교차가 클 것 같아요. 자, 이 두 가지가 종합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이게 추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외워야 돼요. 문제가 되게 어렵게 나올 때는 이걸 물어보기도 했었으니까, 자, 우리가 심화 공부를 하고 싶은 친구들은 여유가 되면 이것도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교차를 보면은 강릉하고 목포하고 비교를 해보면 목포가 조금이라도 더 크다. 좀 기억 좀 해두세요. 자, 보기 볼게요. 자, 가는 서울은 강릉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더 크다. 뭐 그래프 볼 필요도 없죠. 옳은 설명이고요. 강릉은 동해안, 목포는 서해안에 위치한다. 역시 옳은 설명이네요. 자, 정답은 1번. 디귿, 목포는 부산보다 연 강수량이 많다. 이건 잘못된 설명이죠. 자, 우리가 목포를 비롯해가지고 전라도 황해안 지역은 호남 평야로 유명하듯이 서부 지역이다 보니까 높은 산이 별로 없어서 지형성 강수가 적게 내린다 그랬죠. 그래서 목포를 비롯해서 그 바로 앞에 있는 신안, 이런 지역은 소우지에 해당한다. 자, 물론 남한에서 연 강수량이 제일 작은 곳은 경상북도 지역이에요.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는 포항까지도 연 강수량이 적다. 개념 시간에 자세히 했던 설명이에요. 그 다음 부산은 서울보다 고위도에 위치한다. 잘못된 설명이죠. 자, 4번. 지도는 두 시기에 전형적인 기압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가 시기와 비교한 나 시기에 상대적 특성을 그림의 A, 2에서 고른 것은 나는 각각 겨울, 한여름 중 하나임. 자, 우리가 여름은 초여름, 장마하고요. 한여름, 무더위하고 구분을 한다 그랬었죠. 자, 우리가 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랑 비교해보면 등압선의 간격이 넓어요. 바람이 약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 주변에 고기압이 어디에 있느냐. 자, 고기압은 중심에서부터 바람이 불어 나오고요. 그 바람이 저기압을 향해서 가잖아요. 가 같은 경우에는 고기압 쪽에서 그냥 우리나라 쪽으로 바람이 불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가는 한여름이 되겠네요. 가는 한여름. 그 다음 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북서쪽에 고기압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대체로 북서풍이 불 거고요. 등압선의 간격이 촘촘하니까 바람은 세게 불겠죠. 자, 그래서 나는 겨울이 되겠네요. 자, 이제 문제에서는 한여름과 비교한 겨울철의 특성을 물어봤으니까, 자, 강수량은 적음. 그러면 A하고 B는 정답이 될 수 없겠네요. 그 다음에 기온의 지역차는 큼. 이거에 의해서 2는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북서풍의 발생 빈도는 높음. 그러면 C는 정답이 될 수 없겠네요. 자, 그러면 D가 정답. 4번이 정답이네요. 그림은 두 지역의 전통 가옥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가는 나 전통 가옥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집을 봤더니 방이 이게 두 줄로 되어 있죠. 자, 이런 가옥 구조를 방이 두 겹이다, 겹집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폐쇄적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뭐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부엌 바로 옆에, 그러니까 부엌이랑 사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외양간이 있다는 걸 보고서 얘는 굉장히 추운 지역의 전통 가옥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북지방이나 아니면 뭐 태백산맥을 따라서 겨울철이 몹시 추운 곳에 이런 전통 가옥이 있죠. 자,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정주간이죠. 정주간. 이건 개념 설명 시간에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지금은 단어만 적고 넘어갈게요. 다음 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방이 한 줄로 되어 있죠. 홑집이라고 말을 하고요. 홑집이고요. 그 다음에 가옥은 상대적으로 가랑 비교하면 개방되어 있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루인데
집의 앞과 뒤가 이렇게 뚫려 있는, 자, 물론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는 시설은 있는데요. 이런 마루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청마루라고 불러요. 자, 여름철에 주로 남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면 바람이 집 가운데를 이렇게 통해서, 관통해서 이렇게 흘러가야, 불어가야 시원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대청마루는 중부지방부터 남부지방까지 여름이 무더운, 그리고 겨울이 상대적으로 덜 추운 그런 지역에 있는 시설이에요. 자, 기억. 가 지역은 나 지역보다 무상기간이 길다. 무상기간은 수업시간에 자세히 설명했었죠. 서리가 내리지 않는 기간. 서리는 추울 때 내리는 거니까 무상기간이 길다는 얘기는요, 겨울이 덜 춥다는 얘기죠. 근데 가는 겨울이 몹시 추우니까 기억은 잘못된 설명이고요. 나 지역은 가 지역보다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다. 자, 우리가 기억 니은은 사실 뭐 거의 같은 걸 물어본 거죠. 겨울이 어디가 더 춥냐? 옳은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A는 대청, B는 정주간,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 A는 B와 달리 온돌이 설치되어 있다. 저 정주간은 방은 아니지만 그냥 온돌이 깔려있는, 그냥 부뚜막이 되게 넓은 거예요. 그래서 옳은 설명.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이 되겠네요. 6번. 그래프의 가, 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의 AC에서 고른 것은? 자, 일단 지도를 먼저 볼게요. 자, 지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은 A는 춘천이 되겠네요. 자, 춘천은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서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내륙에 있고 서울보다는 약간 북쪽에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에 접해 있거든요. 여기가 춘천이에요. 그 다음에 B는 울릉도죠. 울릉도. 자, 우리가 몇 문제를 봐서 알겠지만 울릉도는 워낙 기후 특성이 뚜렷해서 엄청나게 눈이 많이 내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여름에는 비가 적게 내려서 여름철 강수 집중률이 제일 낮고, 반대로 겨울철 강수 집중률은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그 다음에 연교차가 작고, 뭐 그런 특성들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돼요. 물론 울릉도만큼 많이 물어보는 데가 이제 대관령인데 뒤에서 혹시 대관령이 또 나오면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C는 지역 이름은 물론 알아두면 좋은데요. 안동이에요, 안동. 자, 안동은 뒤에서도 자세히 나오니까 뭐 기후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뒷 단원에서 나와요. 그냥 여기에서는 경상북도 내륙에 있어서, 영남 내륙에 있어서 여기에 있는 대구하고 더불어서, 뭐 여기에 있는 뭐 구미랑 더불어서 이 일대가 전부 다 남한에서는 가장 연 강수량이 적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제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고 한번 찾아볼게요. 자, 먼저 이 문제를 그래프를 봤더니 연 강수량이 가, 나는 비슷하고 다는 확실히 적죠. 그리고 연 강수량이 가장 적은 소우지는 대구가 되겠죠. 아, 대구란다. 여기서 이제 안동이 되겠네요. 뭐 대구라고 해도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름 강수 집중률을 봤더니 나하고 다는 거의 비슷한데 우리 가가 확실히 여름 강수 집중률이 낮죠. 울릉도예요. 울릉도. 자, 춘천은 우리나라에서 여름 강수 집중률이 제일 높은 편인데 이거 앞에서 한번 설명했었죠. 그 차이를 봤더니 춘천은 60이 조금 넘고요. 그 다음에 울릉도는 40이 안 되네요. 근데 40이 안 되긴 하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걸 딱 4로 나누면 25%여야 되는데 지금 울릉도라 하더라도 여름 강수 집중률이 지금 33%, 연 강수량의 3분의 1 정도가 내리는 거죠. 그래서 울릉도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만 따지면 역시 여름에 비나 눈, 강수가 제일 많은 건 맞다. 물론 상대적으로 적을 뿐인 거죠. 그렇게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가는 B가 될 거고요. 나는 A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B, A, C니까 정답은 2번. 그 다음 7번. 다음 글의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이놈의 심사 이러하여 모가 나무같이 뒤틀리고 동풍 안개 속에 수순잎같이 꼬인 놈이 묵어불측하되 성질이 아주 흉악함. 흥부전에서 놀부를 묘사하는 장면으로 여기에 동풍이 등장한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동해 쪽에 고기압이 발달하거나, 자,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동해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거나, 그
그 다음에 니은이 세력을 확장할 때 동풍이 분다. 자, 니은은 뭐 어떤 세력을 확장한다? 사실 이제 여기까지만 읽고도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뭐 성질이 아주 흉악하다. 동풍 계열이 뭔가 흉악하다. 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아, 이건 지금 높새바람 이야기하는 거죠. 자, 니은은 오호츠크의 기단 또는 오호츠크의 고기압이에요. 그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 거니까요. 세력을 확장할 때 동풍이 분다. 이러한 경우 영동 지방은 흐리고 지형성 강수가 내리기도 하고요. 비가 내리지만 영서 지방은 뜨거운 바람이 불게 된다.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고요. 폐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때 밭농사가 주로 이루어지는 영서 지방에서 곡식이 수순잎같이 꼬여서 마른다. 가뭄 피해를 입는 거죠. 자, 볼게요. 기역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이다. 자, 우리가 바람은 불어오는 쪽이 기준이라 그랬죠. 북서풍은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해풍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곡풍은 계곡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무조건 불어오는 쪽이 기준이에요. 바람 장미 그래프를 그릴 때도 마찬가지였었죠. 기역은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 니은에는 오호츠크의 고기압이 들어갈 수 있다. 이것도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 디귿, 동풍이 불 때 디귿은 리을보다 기온의 일교차가 크다. 자, 여러분들 기온의 일교차는 앞에서 우리가 기후 설명할 때 한 번쯤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시기를 봤을 때 일교차가 제일 작은 시기, 아침이랑 한낮이랑 뭐 새벽이랑 기온 차이가 별로 없는 시기, 장마철이죠. 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 비가 내릴 때는요, 정말 하루 종일 후덥지근하잖아요. 그 까닭은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 때문에 그래요. 습할수록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일교차가 작다. 일교차가 크다는 얘기는 건조하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영서지방하고 영동지방하고 비교해보면 영동지방은 지금 흐리고 비가 내리니까 일교차가 작은 거고요. 영서지방은 뜨거운 바람, 물론 여기 건조하다는 말은 나와 있진 않지만 뒤에 봤더니 뭐 곡식이 수순잎같이 꼬여 마른다, 건조한 바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동풍이 불 때 일교차는 영동지방보다 영서지방이 더 크다. 자, 영서지방하고 영동지방하고 비교를 하면은요, 영서지방이 더 크다. 잘못된 설명이네요. 그 다음에 미음의 원인은 가뭄이다. 옳은 설명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 4번이 되겠네요. 8번, 가나에 들어갈 기후 요소로 옳은 것은? 기후가 인간 생활에 영향을 끼친 사례를 보자. 자, 가의 영향. 단풍은 남부지방보다 중부지방에서 먼저 절정기에 이름. 단풍은 가을에 지는 거잖아요. 기온이 낮아져야, 그 다음에 해를 받는 시간, 햇빛이 비치는 시간이 줄어들어야 단풍이 들어요. 그 다음 한여름에는 아이스크림, 더우니까 시원한 아이스크림, 겨울에는 따뜻한 호빵, 군고구마가 많이 팔린다. 가는 기온이 되겠네요. 기온. 자, 그 다음에 나의 영향으로 서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건물이나 담 따위에 비닐 등을 임시로 덧붙여서 만든 까대기라는 시설을 설치한다. 자, 까대기는 뭐 우대기랑 사실 좀 비슷하긴 한데요. 바람이 워낙 세게 부니까 뭐 눈발이 들이치기도 하고 그래서 임시로 만든 벽이에요. 그 다음 밑에 봤더니 제주도 전통 가옥의 지붕을 새끼줄로 엮는다. 제주도는 바람이 너무 세게 불다 보니까 자칫 지붕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날아가지 말라고 새끼줄로 엮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나는 바람이 되겠네요. 바람. 그래서 정답은 가는 기온, 나는 바람이니까 2번이 될 거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서해안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제주도는 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람의 세기라 그래야 되나요? 풍속. 일반적인 원리 하나 알려줄게요. 자, 우리가 풍속은 마찰이 적을수록 세요. 마찰이 적을수록. 자, 그래서 풍속을 봤더니 얘는 어쨌든 마찰력이랑 관련이 있는데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자, 비례예요. 마찰 지표면에 마찰력하고 반비례한다. 자, 그 다음에 말로 할게요. 자, 여러분들 바다하고 육지하고 어디가 더 마찰이 클까? 당연히 육지가 더 마찰이 크죠. 육지는 산도 있고 뭐 나무 같은 것들도 많이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에 비해서 바다는 매끄러운 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겨울철에
북서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올 때 서해안 쪽은 바람이 굉장히 세고요. 상대적으로 내륙 지역은 바람이 약해요. 그리고 하물며 이제 제주도 같은 섬은 정말 바다 한가운데 있으니까 겨울철에 바람이 세게 부는 거죠. 됐죠? 이것도 옛날에 자주 물어봤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수능 실전 문제 볼게요. 자, 지도는 1월과 8월의 평균 기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월 평균 기온하고 8월 평균 기온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개념 설명 부분에서 봤던 그 자료 그대로죠. 자, 근데 우리가 앞에서 수능 기본 문제나 기출 문제에서 봤던 지역들 조금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강릉 같은 경우에는 영하 2도, 0도보다 조금 더 아래에 있죠. 강릉은 1월달 평균 기온이 0.4도였다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울릉도는 1.4도라고 써 있죠. 자, 그 다음에 서귀포는 2도, 6도, 6도보다도 더 높으니까 6.8도였다는 거 기억해 둘만 해요. 그 다음에 8월 평균 기온을 봤더니 우리가 서울은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25.7도였었어요. 자, 24도, 25도니까 여기 있는 서울은 25도보다는 조금 높겠죠. 적어줄까요? 25.7도쯤 되는데, 자, 서울이랑 비교했더니 울릉도는 2도 정도가 낮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강릉 같은 경우에는 여기 21도, 22도, 23도, 24도, 24도보다는 조금 높지만 25도는 안 되겠네요. 자, 아무튼 울릉도가 여름에 그렇게 덥지 않아서 상승기류가 잘 생기지 않아서 강수량이 적은 편이다. 설명 나왔으니까 우리가 청진도 한번 볼게요. 자, 청진 같은 경우에는 여긴 기온이 지금 나와 있지만 사실 강수량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 여기는 23도, 22도, 21도보다는 조금 높지만 20도를 조금 넘을 뿐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한류가 내려오기 때문에 청진 일대, 관북 해안 지역은 여름에 기온이 그렇게 높지 않다. 자, 비교를 해봤더니 신의주 쪽은 23도, 24도, 24도쯤 되는 건데 청진은 21도 정도 되는 거니까 3도 정도나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진이 여름철에 상승기류가 잘 생기지 않아서 비가 적게 내린다. 그래서 청진이 우리나라에서 물어보는 지역 가운데서는 연 강수량이 제일 적다. 기억 좀 해두세요. 자, 밑에 있는 선택지는 그냥 자료를 분석하는 거라서 어렵지 않아요. 그냥 꼼꼼하게 보면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자, 인천은 강릉보다 무상 기간이 길다. 말을 바꾸면 인천은 강릉보다 겨울이 덜 춥다. 근데 실제로는 더 춥죠. 그래서 얘는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 중강진은 풍산보다 해발 고도가 높다. 자, 우리 풍산을 찾아봤더니 중강진에 비해서 여름철에 여기는 20도가 좀 넘어가는데 21도와 22도 사이에 있으니까 21도가 좀 넘어가는 데에 비해서 풍산은 18도, 19도, 19도 선에 이렇게 걸쳐 있네요. 풍산이 중강진보다 여름에 기온이 낮은 이유는, 물론 겨울철에도 기온이 여기는 제대로 표시가 되어 있진 않지만요. 낮은 이유는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월은 8월보다 기온의 지역 차이가 작다가 아니라 크다. 제주도하고 저 중강진만 비교해봐도 쉽게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홍천은 부산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자, 우리가 홍천하고 부산을 이렇게 보면은요, 얘는 중부지방의 내륙, 부산은 남부지방의 해안가. 굳이 이 그래프를 보지 않더라도 홍천이 부산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더 크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신의주는 청진보다 1월 평균 기온이 높다. 이것도 직접 보면 되는 거고요. 정답은 4번. 그 다음 2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의 기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자료에 제시된 시기만 고려한다. 자, 우리가 자료를 봤더니 가나 모두 2018년 6월 9일부터 6월 15일이래요. 6월 달이죠. 6월 중순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6월 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6월 초인데 지금 기온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센스가 있는 친구들은 이거 지금 높새바람 물어보는 거구나.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지도를 봤더니 강원도 지도죠. 자, 사실 우리가 아직 이렇게 도별로 지도를 꼼꼼하게 본 적은 없지만, 그쵸?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어느 지역을 나타낸 건데
동해안 쪽은 지금 이렇게 해안선이 단조로운 데 비해서 자, 이쪽은 지금 경기도랑 맞닿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황해안, 서해안 쪽이 아니잖아요. 섬도 안 보이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강원도예요. 강원도. 자, 이제 나중에 더 설명을 하겠지만요. 자, 우리가 어떤 도에서 이제 시나 군을 외울 때는, 기억할 때는요, 어떤 기준점을 잘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 도에서 내 귀퉁이 지역을 먼저 익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요, 이쪽 북서쪽 끝에 있는 데가 철원이고요. 그냥 철이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 남서쪽 끝에 있는 여기가 원주예요. 원주. 그 다음에 북동쪽 끝에 있는 여기가 고성인데 앞에서 경상남도에도 고성이 똑같이 이름이 똑같은 고성이 있다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남동쪽에는 우리가 삼척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이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A는 원주고요. 자, B는 얘가 강릉이에요. 강릉.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원주, 강릉 이걸 뭐 직접 비교한다기보다는 태백산맥이 대체로 이렇게 지나가니까 강릉은 영동지방에, 원주는 영서지방에 있죠. 자, 그래서 같은 기간인데 기온이 더 높은 나아가 영서지방에 있는 원주고요. 기호로는 A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가는 영동지방에 있는 강릉이고요. 기호로는 B가 되겠네요. 자, 높새바람이니까요. 말로만 할까요? 자, 높새바람의 포인트. 첫 번째는 북동풍을 뜻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시기는 늦봄에서 초여름, 5월부터 6월 초까지. 그 다음에 지역은 영서지방 수도권, 그러니까 영서지방 수도권 태백산맥의 서쪽과 영동지방이 강수량이나 아니면 습도나 아니면 기온이 다르다. 특히 기온이 다른 거죠. 자, 그 다음에 영동지방에서는 지형성 강수가 내리는 거고요. 영서지방에서는 팬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영서지방이나 더 서쪽인 뭐 경기도 지역, 수도권 지역은 가뭄 피해를 입기도 한다. 그게 높새바람의 포인트였었어요. 자, 선택지 볼게요. 자, 가는 나보다 기온 역전 현상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건 분지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기온 역전 현상은. 그 다음에 나는 가보다 바다와의 최단 거리가 가깝다. 나, 원주는 강릉보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간 기온 차이는 주로 위도 차이 별로 안 나죠. 이건 지형성 강수와 팬현상. 여기서 이제 기온 차이니까 팬현상에서 비롯된다가 맞는 설명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A는 B보다 기온의 일교차가 작다. 자, 우리 일교차 앞에서 설명했었죠.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으면, 습도가 높으면 대체로 일교차가 작다. 자, 그래서 A하고 B 중에 A는 고온 건조하니까 일교차가 큰 거고요. 강릉은 작은 거고요. 그래서 설명이 지금 거꾸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B는 A보다, B는 강릉, A는 원주, 흐리거나 비가 내린 날이 많다.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 3번. 다음과 같은 겨울철 농업 경관이 나타나는 가나 지역의 상대적 특성을 비교할 때 그림의 A, B에 들어갈 항목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 중 하나임. 자, 지도에 두 지역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걸 뭐 정확하게 강원도 쪽에 있는 곳이 철원이고요. 그 다음에 전라남도 쪽에 있는 곳이 해남이라고 알아봐도 되고요. 그냥 잘 모르겠으면 철원은 그냥 강원도, 해남은 전라남도 그렇게만 구분하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자, 우리가 겨울철이라 그랬는데 가에는 아무것도 재배하지 않는 데에 비해서 나에서는 보리가 일부 자라고 있대요. 자,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이제 논인데 벼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쌀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겨울에 지금 보리가 자라고 있는 거니까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거냐면요. 그루 가리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쌀하고 보리하고 번갈아 가면서 재배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에 비해서 가는 겨울이 추우니까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기온이 조금 낮다 보니까 그루가리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자, 그래서 철원이 가가 되고요. 해남이 나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가는 철원, 그냥 강원도라 그럴까요? 강원도고요. 일반적인 강원도. 그 다음에 나는
일반적이라기보다는요. 철원이 뭐 일반적이진 않죠. 강원도는 대부분 산인데 철원은 용암 대지가 있어서 쌀농사를 지으니까 어쨌든 강원도 위도가 높은 곳. 그 다음에 나는 전라남도가 되겠네요. 전남이라고만 적을게요. 자, 그래서 A는 강원도가 전라남도보다 상대적으로 더 수치가 큰 거. 그 다음에 B는 그 반대가 되겠죠. 자, 그래서 A에 해당하는 건 위도, 무상기간은 전라남도가 더 길죠. 또는 더 크죠. 그 다음에 기온의 연교차, 고위도로 갈수록 대체로 커지니까. 그 다음에 철원은 내륙이니까. 그래서 1번, 2번, 5번 중에 답이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그 반대죠. 연교차는 답이 될 수 없고요. 위도도 답이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최하늘 평균 기온은 당연히 강원도가 전라도보다 더 낮고 전라남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으니까 최하늘 평균 기온일 거고요. 무상기간 안 했네요. 자, 무상기간은 강원도랑 전라남도랑 비교해보면 전라남도가 더 길잖아요. 이건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건 2번이 되겠네요. 4번, 다음 자료는 제주도의 지역별 가나 시기의 풍향과 풍속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1월, 7월 중 하나임. 자, 이 바람 장미에서요. 음영으로 되어 있는 건 풍향별 관측 횟수의 백분율이래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길게 음영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주로 바람이 불어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은 풍향별 최대 풍속이래요. 하나만 볼까요? 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나를 보면은 어쨌든 여기가 뭐 제주도를 나타내는 기준점이고요. 음영이 지금 이쪽으로 지금 넓게 뻗어 있죠. 주로 북서풍이 불어왔다는 뜻이고요. 이때 풍속은 요만큼 정도란 얘기예요. 여기서 봤더니 초속 10m, 초속 20m, 초속 20m가 넘는 북서풍이 불어왔네요. 물론 이게 얼마만큼 빠른지 여러분들 감은 뭐 잘 없겠지만 왼쪽에 있는 가하고 비교하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가랑 나랑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풍향을 보니까 가는 뭐 고산, 뭐 서귀포, 성산 대체로 남쪽에서 바람이 주로 불어왔죠. 자, 그에 비해서 나 시기에는 북쪽이나 북서쪽에서 바람이 주로 불어왔잖아요. 자, 그래서 가는 7월 달이 될 테고요. 나가 1월 달이 되겠네요. 그리고 가는 겨울이고요. 가가 여름이고요. 나가 겨울이니까 뭐 밑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대충 짐작이 되죠. 자, 기억 가 7월에는 나 1월보다 북서풍의 발생 빈도가 높다. 잘못된 설명. 가 7월에는 나 1월보다 제주와 서귀포의 강수량이 많다. 7월 달에 당연히 강수량이 1월보다 더 많죠. 그 다음 나 1월에는 가 7월보다 대륙성 기단, 시베리아 기단밖에 없는 거죠.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이 크다.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옳은 설명이죠. 나 시기는 1월에는 가 시기보다 7월보다 제주와 서귀포에서 남서풍의 최대 풍속이 빠르다. 자, 제주하고 서귀포의 남서풍을 봤더니요. 나 시기에는 남서쪽이니까 이게 되겠네요. 대략 초속 10m 정도. 서귀포도 대략 초속 10m 정도. 그런데 우리가 가 시기에는 제주하고 서귀포를 봤더니 초속 10m보다 더 빠르죠. 그래서 리을은 잘못된 설명이네요. 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름에 비해서 겨울에 바람이 더 세게 분다라고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여기에 뭐 이렇게 한라산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풍속이 뭐 약간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나 봐요. 근데 이건 그냥 이게 자료를 보고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거니까 뭐 틀리는 학생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5번,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 다와 A, C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 중 하나이고 기역, 리는 각각 기온의 연교차, 최나널 평균 기온 중 하나임. 자, 기온의 연교차와 최나널 평균 기온이 일단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누적 강수량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누적 강수량은 지금 우리가 2021년 수능 특강에서는 여기 이 문제에서 처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누적 강수량은 기출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종종 제시하는 자료 형태예요. 조금 이따가 좀 설명 좀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 있는 지도를 봤더니 세 지점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먼저 강원도에 있는, 여기는 당연히 항구는 아니죠. 서울이랑 유도가 비슷하죠. 여기는 대관령이에요. 대관령.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물어보고요.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해발고도가 높으니까 최난월이든 최한월이든 기온이 낮다 그랬잖아요. 특히 여름철에 기온이 낮아서 고랭지 농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관령은 우리가 시험에서 물어보는 관측 지점들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최난월 평균 기온이 20도씨 미만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앞에서 울릉도도 여름에 그렇게 덥지 않은데 최난월 평균 기온이 23.6도인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울릉도는 그것보다 훨씬 낮은 거죠. 해발고도가 높으니까 19도쯤 되는데 뭐 정확하게 외울 필요는 없고요. 20도가 안 된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군산인데요. 그냥 별다른 특징은 없어요. 그냥 전라도 황해안 지역이니까 지형이 대체로 평탄하다 보니까 그냥 연 강수량이 적다는 정도? 단 소우지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상관은 없으나 대구를 비롯해 가지고 뭐 안동이나 뭐 구미나 뭐 포항이나 이런 지역들하고 비교해 보면 군산이 그래도 연 강수량이 조금 더 많다. 소우지라고 그래서 다 비가 완전히 똑같이 적게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남한에서는 경상북도 지역이 가장 연 강수량이 적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전라북도 내륙 지역 여기는 장수예요. 장수. 자, 장수가 은근히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는 소백산맥하고 관련이 좀 있고요. 해발 고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여기도 관측 지점이 400m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서울 남산이 300m가 안 되거든요. 꼭대기가.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지형성 강수도 자주 내리고요. 소백산맥 서사면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설지기도 해요. 그래서 군산이랑 비교를 해보면 연 강수량이 조금 더 많다. 그렇게 좀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위에 볼게요. 기온의 연교차와 최난월 평균 기온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기역, 니은을 맞춰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밑에 지도를 봤더니 대관령이 나와 있고 대관령은 여름철, 그러니까 최난월 평균 기온이 20도가 안 된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역은 전부 다 25도가 넘어가죠. 그 기역은 최난월 평균 기온이 될 수가 없어서요. 기역은 연교차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니은은 당연히 최난월 평균 기온이 될 거고요. 최난월 평균 기온 뒤에는 안 쓸게요. 자, 그래서 우리 가는 대관령으로서 20도가 안 되죠. 자, 그래서 대관령이 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하고 다 중에서는 최난월 평균 기온이 자, 이제 군산하고 장수는 위도는 별로 차이가 안 나지만 장수는 해발고도가 높으니까 나가 장수가 될 거고요. 나가 장수가 될 거고요. 군산이 다가 되겠네요. 그 다음 누적 강수량 볼게요. 자, 누적 강수량에서 누적은 뭔가 쌓아간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기후 그래프에서 꺾은 선은 기온, 월별 기온,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월별로 막대 그래프가 있는 건 월별 강수량이에요. 그냥 그 달에 내린 비나 눈을 표시한 거예요. 근데 누적 강수량은 1월부터,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월달, 2월달, 3월달 각 달의 강수량을 표시를 하는데 이건 그 달에만 내린 게 아니라 누적됐다. 1월 1일부터 그 달까지 내린 강수량을 누적해서 더해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그래프를 봤더니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수치가 커지잖아요. 그쵸?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은요. 자, 우리가 8월까지 내린 강수량이 대략 뭐 이만큼이니까 한 1400mm 가까이 되겠네요. 그런데 A는 여기 8월 달에만 이제 요만큼 강수량이 더 내린 거잖아요. 요만큼이 8월 달에 내린 강수량이에요. 8월 강수량. 그래서 12월 달에 표시되어 있는 이 지점이 연 강수량이 되는 거예요. 연 강수량이 돼요. 자, 그러면 A, B, C를 봤더니 A는 연 강수량이 2000mm 가까이 된다. A는 대관령이 되겠네요. 대라고 적고요. 대관령이 아까 기호가 가가 됐었죠. 가. 그 다음에 B하고 C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비가 적게 내리는 C가 군산이 될 거고요.
군산은 다, 그 다음에 B는 그 중간쯤인 장수가 될 거고요. 장수는 나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정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1번 기역은 최나널 평균 기온이고 니은은 기온의 연교 차이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그 다음 가는 대관령은 세 지역 중 연 강수량이 가장 많다. 옳은 설명이고요. 나는 다보다, 나는 장수는 다 군산보다 최하늘 평균 기온이 높다가 아니라 낮다. 그 다음에 A는 C보다, A는 대관령, C는 군산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 자, 이제 기온의 연교차는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대관령하고 군산하고 비교한 건데 큰 차이는 안 나지만 대관령이 여기 군산보다는 조금 더 크네요. 조금 더 크네요. 위도가 더 높은 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발고도가 높은 것도 바다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군산은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항구 도시인 거고요. 자, 그래서 4번은 잘못된 설명이고요. B는 A보다 해발고도가 높다. 자, 대관령이 세 지점 가운데서는 해발고도가 제일 높아요. 물론 장수가 군산보다 더 높긴 하지만요.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6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계절별 강수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도에서 강원도 내륙에 있는 이곳은 춘천이라고 앞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바닷가에 있는 여기는 강릉이죠, 강릉. 그 다음에 남해안 지역, 여기는 뭐 남해라고 하는 섬인데 그냥 남해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남해라고만 적을게요. 자, 여기는 다우지다 라고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계절별 강수량 그래프를 보면 연 강수량이 제일 많은 가가 거의 지금 1800mm 정도 되네요. 가고요. 그 다음에 나하고 다는 연 강수량은 사실 큰 차이는 안 나는데 겨울철 강수량이 물론 제일 적긴 하지만 나가 다보다 겨울철 강수량이 2배쯤 많죠. 확실히 겨울 강수량이 많은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다설지에 해당하는 강릉이 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춘천이 다가 되겠네요. 자, 우리 춘천하고 강릉하고 조금만 더 비교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여름 강수량만 놓고 보면은 춘천하고 이렇게 미안해요. 나가 지금 강릉이죠. 강릉하고 춘천하고 비교했더니 춘천이 여름 강수량이 훨씬 많아요. 월등히 많아요. 그래서 춘천은 다우지,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는 곳. 하지만 겨울철 강수량을 따지면 강릉이 춘천보다 거의 2배쯤 되죠. 강릉은 영동지방은 북동 기류가 유입될 때, 북동풍이 불 때 눈이 많이 내린다. 다설지다. 앞에서 여러 번 했던 내용이에요. 자, 1번 가는 세 지역 중 위도가 가장 높다. 제일 낮네요. 나는 늦봄에서 초여름에 높새바람의 영향으로 가뭄이 발생하기도 한다. 자, 높새바람에 피해를 입는 곳은 다 춘천이고요. 얘는 잘못된 설명이네요. 그 다음에 가는 나보다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다. 자, 이건 연 강수량하고 비교해서 겨울 강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냥 비교하면 되는 거죠. 이건 설명할 것도 없이 잘못된 설명이네요. 나는 다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강릉하고 춘천하고 비교해보면 강릉은 해안가에 있는 도시, 연교차가 작은 거죠. 잘못된 설명이고요. 가는 남해안, 나는 동해안, 다는 내륙에 위치한다. 옳은 설명이네요. 7번 지도는 두 기후현상의 연간 일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가, 나와 관련이 깊은 기단을 지도의 AC에서 고른 것은 단, 가, 나는 각각 일 최저기온 25도 이상 일수, 이걸 우리가 열대야라고 부르죠. 열대야라고 부르고요. 일 최저기온 0도 미만, 이건 뭐 추운 날이 되겠네요. 일수 중 하나임. 자, 열대야는 대체로 남쪽으로 갈수록 일수가 많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일 최저기온 0도씨는 북쪽으로 갈수록 더 많아질 거고 해발 고도의 영향도 당연히 받겠죠. 그래서 가하고 나를 봤더니 양상이 완전히 반대잖아요. 자, 그래서 가가 일 최저기온 0도씨 미만인 날수를 나타낸 거니까 그냥 여기는
0도시라고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나는 일 최저기온 25도씨 이상 일수, 열대야에 해당하니까 열대야라고 적을게요. 자, 그러면 가는 어쨌든 추위니까 시베리아 기단이랑 관련이 있을 거고요. A. 그 다음에 열대야는 북태평양 기단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한여름에 주로 나타나니까 C랑 관련이 있겠네요. 정답은 A, C 2번이네요. 8번. 다음 자료는 지역 축제의 포스터를 나타낸 것이다. 축제가 개최되는 가다 계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다는 각각 여름, 가을, 겨울 중 하나임. 자, 여름하고 겨울이 일단 대비가 되니까 그거 먼저 찾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하나는 가을이 되겠네요. 자, 보령 머드축제. 나를 봤더니 대천 해수욕장에서, 당연히 이건 여름에 이루어지는 지역 축제겠네요. 열리는. 그 다음에 다는 태백산 눈축제. 당연히 겨울이겠죠. 그 다음에 김제 지평선 축제는요, 가을인데요. 자, 여러분들 지평선, 우리가 수평선은 알죠? 근데 우리가 산이 없고 평야가 되게 넓은 곳에 가면 그냥 마치 수평선처럼 지평선이 보이기도 해요. 완전 평야 지역이란 뜻이고요. 이 김제는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배웠을 텐데 벽골제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저수지, 물론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 만든 저수지에 터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벽골제 터 근처에서 지평선 축제를 열어요. 그래서 이건 가을에 여는 거예요. 벼를 수확할 무렵에. 자, 1번 가 계절의 마지막 서리가 발생한다. 가을에는 첫 서리가 내리는 거고요. 나 계절에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자, 여름에는 산불은 거의 없고요. 거의 없다기보다는 거의 없죠. 봄에 주로 일어나고요. 산불은 월로 치면 4월 달에 제일 많이 일어나요. 가 계절은 나 계절보다 강수량이 많다. 당연히 잘못된 설명이고요. 나 계절은 여름은 다 계절보다 식중독 발생 빈도가 높다. 옳은 설명. 다 계절은 겨울은 가 계절보다 낮의 길이가 길다가 아니라 짧다. 정답은 4번. 자, 우리가 기후 단원, 6단원 이제 문제 해설이 다 끝났고요. 조금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좀 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 해설을 좀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게 있고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후는 역시 좀 꼼꼼하게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문제 해설 보느라고 수고했고요. 다음 이제 자연재해 부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